이번에 하나대투증권의 박문환 이사 전화 연결해서 또 오늘의 칼럼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 5번 불렀습니다. 네. 예, 오늘 칼럼 주제는 무엇이죠? 네,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것은 독일 국채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독일 국채와 위험자산인 이탈리아 혹은 스페인 국채는 늘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 왔었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개입되지 않는 한 큰 위험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딱 오늘 새벽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가격은 속등했고 주변 국채 가격은 속락했습니다. 이 독일 국채는 10년물 기준으로 7bp나 하락했는데 반해서 이탈리아 국채는 같은 10년물 기준으로 16bp나 상승을 했죠. 이 두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돈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단기 리스크의 흐름을 보여주는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최근 단기 고점 수준 0.84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리스크 인덱스는 1까지가 한계치니까 시장이 러시아 문제를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그동안 수동적이던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거죠.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 불거지기 시작했단 말인데요. 그럼 어쩔까요? 따로 매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몇 가지 발표했죠. 일단 북극 항로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일회 평균 4,000km나 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항공사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오늘 새벽 일제히 항공주들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산 소고기, 우크라이나산 우유, 치즈, 세르비아 자두, 그리고 폴란드의 과일, 채소, 스페인의 육류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입을 금지했고요. 물론 미국산 닭고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선가 눌러서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 나오는 곳이 또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수입을 어디로부터 중단했다면 그만큼 러시아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족한 만큼은 반드시 사와야 됩니다. 그게 어딜까요? 이 수년간 서방으로부터 경제 봉쇄를 당했던 이란과 초기 협력에 좀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란은 발을 뺀 것처럼 보이고요. 그럼 중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곳이 유력해 보입니다. 마침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에서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주 및 방위 산업을 위해서 사오던 전자부품 수십억 달러치를 앞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다면 일단 중국은 표면적으로 수혜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대러시아 수출 의존도가 고작 0.9%에 불과한 데다가 중국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라면 비록 지금 막 불거지기 시작한 위험일지라도 굳이 따라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오는 10월 달부터 홍콩과 상해 증시가 서로 교차 매수가 허용되죠. 이렇게 되면 수급상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했던 이 담보 보완 대출이 중국 4대 정책은행 중에 하나인 중국개발은행을 통해서 1조 위안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이고요. 또 올해 철도 투자 예정 금액 8천억 위안 중에서 약 70%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문제가 단기적인 노이즈를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화돼서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지만 않는다면 아시아 이머징은 굳이 러시아 문제를 악재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당분간 흔들리면 매수 관점 유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